가장 모 씨. 그의 생활고를 핑계로 시작된 참혹한 비극의 항해가 이날 법의 이름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재판부가 지 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무기징역. 법정에서 선고문을 읽던 재판장마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을 만큼 이 사건은 한 가족의 파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깊은 곳에 드리운 절망과 무책임의 그림자를 생생하게 드러냈습니다. 사건은 지난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군 임해면의 진도 항팽목항에서 벌어졌습니다. 지 씨는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채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피로회복제라 속여 수면제가 섞인 음료수를 가족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아버지의 손에 의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이 겪을 운명을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잠들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생애 마지막 행선지가 팽목항인 줄 몰랐던 두 아들은 그 전날까지도 다음 날 아침에 함께 갈 맛집을 찾아보며 행복한 가족여행을 기대했습니다. 차량이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순간 지 씨는 열려있던 차창 밖으로 홀로 탈출했습니다. 그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로 도망쳤고 범행 후 약 44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단 한 번도 경찰이나 소방당국에 가족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만 살아서 도망친 비정한 가장. 2억 원에 달하는 카드빚과 일용직 임금체불 등 경제적 문제가 그의 유일한 핑계였습니다. 판사의 눈물. 재판 과정은 이 비극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는 생각을 못했을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선고 요지를 낭독하는 재판장은 바다에서 주검으로 건져 올려진 두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언급하며 끝내 눈물을 쏟았고 목이 메어 중간중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넘어 공권력이 느낀 극한의 슬픔과 분노였습니다. 더욱 공분을 샀던 것은 피고인 지 씨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와 탄원서였습니다.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고 홀로 생존한 가장이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은 정신이 뭐하는 사람들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무책임한 가장과 그를 두둔하려 했던 이들의 행태를 꾸짖었습니다. 이 비극의 아이러니는 죄를 지은 자의 반성이 아닌 이기적인 생존 욕구만을 보여주는 처참한 민낯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로만 치부될 수 없습니다. 지 씨가 주장한 생활고는 우리 사회복지 시스템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비춥니다. 물론 경제적 어려움이 살인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빚과 절망에 허덕이던 한 가족의 가장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가족까지 동반 파멸로 이끈 배경에는 막다른 길에 선 이들을 잡아줄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라는 무책임한 단어 뒤에 숨어 진짜 절망의 목소리를 외면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갚지 못할 빚에 대한 면책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기회, 그리고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존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평생 속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원한 격리는 그가 빼앗은 새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이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숙제입니다. 팽목항의 깊은 바닷속에 묻힌 한 가족의 꿈과 희망을 기억하며 우리는 절망이 비극으로 변하기 전에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하고 단단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사님의 무기징역 판결이 맞다 생각이 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더 좋은 영상과 내용으로 또 만나요.